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잡친 기분을 빨리 털어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기분이 나빠지는 건 대부분 타인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가족의 얼굴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출근길에 무리하게 몸을 미는 사람 때문에, 혹은 출근하자마자 점심 전까지 보고서를 내라며 닥달하는 상사까지, 상사는 그렇다 치고 점심시간까지는 힘들다고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걸요. 더러운 기분을 안고 있어 봐야 자신만 손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빨리 이 더러운 기분을 벗어 던지고 싶지만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다고 저절로 때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만 더 가라앉는 느낌이죠. 한시라도 빨리 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누구나 얼룩진 기분을 세탁하는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어야지 했던 담배를 다시 한 대 피우거나, 가까이 있는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빽 한번 지르거나, 음식을 주문해서 폭식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리는가 싶지만서도 죄책감이 들어서 더 기분이 나빠지곤 합니다. 오늘은 건전하고 쉽게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지면 일단은 잡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예전엔 불면증이 있어서 좀 어려웠던 적도 있지만, 웬만해선 저는 거의 늘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통수만 닿으면 쉽게 잠이 드는 타입이에요. 어차피 불쾌한 기분으로는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렇다고 별달리 기분을 푸는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전 일단 낮잠을 잡니다. 한숨 자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기분이 진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제서야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제 일이란 게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하는 일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림을 또 오래 그리다 보면 남은 부분이 풀리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걷는 겁니다. 사실 전 이 방법을 제일 좋아해요. 사실 아침부터 기분 나빠지는 일도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나빠졌는데 또 잘 수는 없으니까 전 일단 걸으러 나갑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전 사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걷는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걷다 보면 안 좋았던 일들도 좋은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도 있습니다. 생각이란 게 누워서 떠올리면 무거워져서 가라앉고, 또 일어서서 걸으면 점점 가벼워집니다. 1시간 정도 열심히 걸으면 무조건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에 들어와서 뜨거운 물에 씻습니다. 그럼 정말 나아져요. 잠을 자기도 그렇고 나가서 걷기도 좀 그렇다고 하면 전
일단 창문이라도 엽니다. 방 안의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환기시키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방 공기가 신선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금방 신선한 바깥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죠. 집안 공기를 조금만 환기시켜줘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청소를 좀 합니다. 청소라고까지 하긴 좀 거창하고 요점은 애매한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버릴까 말까 하던 것들부터 다 쓴 노트, 잘 안 써지지만 그래도 버리기는 좀 아까웠던 펜들, 역시 잘 안 입지만 그래도 옷장에 쌓여있던 옷들 일단 버립니다. 후회는 나중에 하더라도 쓰레기통 하나를 거의 꽉 채우고 나면 기분이 좀 환기가 됩니다. 방 안을 둘러보면 의외로 버릴 게 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버리고 나면 그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괜히 버렸나? 하고 그럼 또 다시 가져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또 기분 전환이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좀 개인적인 건데 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 김연아 선수 프리스케이팅 동영상을 봅니다. 제가 피겨 스케이팅을 좋아한 건 중학교 때 그때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었어요. 토요일 12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보통 토요일 낮에는 스포츠 중계를 많이 해줬거든요. 전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채널을 돌리는데 그날따라 피겨 스케이팅을 해줘서 잠깐 보고 있는데 이게 꽤 멋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대부분 서양 선수들이었죠. 우리나라에 김연아 같은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나오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밴쿠버 올림픽 프리 경기를 보면 김연아 선수가 얼핏 보면 엄청 쉽게 스케이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걸요. 그림도 보면 쉽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쉽게 그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한 거죠.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면 쉽게 점프를 하고 휘리릭 돌고, 그런데 막상 다른 선수의 경기를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게 됩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나이가 고작 20살이에요. 온 국민이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 점프에서 실수를 하나 안 하나 보고 있잖아요. 그때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김연아 선수 발에 맞는 피겨 스케이트를 하나 만드는 데가 없어서 엄마랑 일본에 가서 스케이트를 주문하고 오죠. 그것뿐인가요? 연습할 데도 없어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연습을 하곤 했어요. 거기서 연습하고 있으면 구경꾼이 지나가다가 야, 김연아, 점프 좀 해봐! 그랬대요. 아무튼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경기를 한 10번 정도 돌려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기분이가 나빠져서 일을 못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기분이 풀리건 말건 비발디의 사계를 틀어놓고 이 일을 합니다. 어차피 주간 연재라는 건 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이 일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요. 마감 때문에 마음 편히 아프지도 못하는데 뭐 기분 좀 나쁘다고 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기분은 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이 더러운 기분을 빨리 던져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모 상사 때문에 잡친 기분을 달랠 길이 없는 당신에게 이러한 방법들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보냅니다. 저는 만화가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